차가운 가을비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적시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 아래 낡고 찌그러진 1톤, 트럭 한 대가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골목길로 들어섰다. 트럭의 옆면에는 춘식내 기사식당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반쯤 지워진 채 남아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종수는 거친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환갑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과 거뭇한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고 걸치고 있는 점퍼는 군데군데 기름때가 절어 있었다. 누가 봐도 평생을 밑바닥에서 구른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고가 한정식집 금수정을 향한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오늘이 생일인데 밥 한 끼는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종수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렸다. 아들 도윤이 이 화려한 식당의 주방장으로 들어간 지 벌써 3년이었다. 사돈댁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기에 마음을 놓았건만 최근 들려오는 소문들이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식당 뒷문 쪽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이 따위 음식을 손님 상에 올리라고 만든 거야.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골목을 찢었다. 종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반쯤 열린 뒷문 틈으로 보인 광경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윤이었다. 그의 금쪽 같은 아들 도윤이 하얀 조리복을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에는 화려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경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제 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입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내 아비놈이 천박하게 기사식당이나 하니까. 너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지? 경자의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이 도윤의 어깨를 강하게 후려쳤다. 깡하는 금소금과 함께 도윤의 고개가 꺾였다. 종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 나서면 아들의 처지만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여보 그만해. 엄마 화났잖아. 옆에서 팔짱을 끼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아내. 다혜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그녀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다. 남편이 바닥에 꿇어 앉아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녀의 눈길은 쇼핑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혜야 너까지.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잖아.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도윤이 절박하게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자 다혜는 벌레라도 닿은 듯 질색하며 발로 도윤의 손을 툭 걷어찼다. 생일 그놈의 생일 타령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밥값이나 해. 엄마 얘 그냥 내쫓으면 안 돼. 나 요즘 만나는 오빠가 얘 때문에 신경 쓰인대. 만나는 오빠 종수의 눈이 뒤집혔다. 내 아들이 저 집안을 위해 하루 18시간씩 주방에서 피를 말리며 일하는 동안 며느리라는 년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경자가 갑자기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이게 내 수준이야. 먹어 밥값 못하는 짐승은 남은 찌꺼기나 먹는 거야. 철퍽 차갑게 식은 잔반들이 도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빨간 고춧가루 물이 도윤의 하얀 조리복을 더럽히며 흘러내렸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오늘부로 넌 해고야.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 테니까 도장 찍고 몸만 나가. 경자는 도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찰싹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종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노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우고 싶어 밤낮 없이 돈만 벌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경자와 다혜가 비릿한 웃음을 남기며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에는 비에 젖은 채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있는 도윤과 어둠 속에서 숨죽여 오열하는 종수만이 남았다.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식당 구석에 던져진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종수는 차마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 안에는 대박 푸드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비밀 장부와 직인이 들어 있었다. 그는 트럭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경자야, 다혜야. 종수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껍데기로만 보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너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그는 핸들을 꺾어 강남 도심을 빠져나갔다. 백미러에 비친 금수정의 화려한 간판이 점점 멀어졌다. 종수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다. 민수 서방비서인가 회회장님. 아니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5년 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준비해라 대박푸드 이름으로 나온 강남 일대 부동산 리스트 그리고 식자재 유통망 전부 내 책상 위로 올려놔. 회장님, 설마 다시 복귀하시는 겁니까? 복귀가 아니다. 종수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다. 전쟁이다. 낡은 트럭은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트럭이 남긴 궤적은 곧 대한민국 외식 업계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의 시작이었다. 강남역 인근의 작은 공원.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벤치 위에 한 남자가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젖은 옷을 타고 파고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도윤이었다. 그의 발치에는 바퀴 하나가 빠진 낡은 캐리어가 진흙탕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3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가 바친 청춘의 대가가 고작 이 고물 가방 하나라니. 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와 칼집 난 상처들이 비에 젖어 하얗게 불어터져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 도윤아. 익숙한 목소리. 도윤이 고개를 들자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아버지가 서 있었다. 종수는 아들의 몰골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아까 본 음식물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다. 아, 아버지,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종수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들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종수는 아들을 부축해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캐리어를 짐칸에 던져 넣는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종수가 운영하는 허름한 기사식당 뒷방이었다. 종수는 말없이 물을 끓여 아들을 씻기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내놓았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지 멍하니 국물만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하죠?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다혜는 다른 남자가 있대요. 먹어라. 일단 먹고 기운부터 차려. 그래야 싸우든 복수를 하든 할 거 아니냐. 종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서늘했다. 도윤은 꾸역꾸역 국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다. 눈물이 국물에 섞여 들어갔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종수는 식당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다. 평소 쓰던 폴더폰이 아닌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회장 전용 단말기였다. 그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단 한 번의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민수냐, 지금 당장 실행해. 회장님 정말. 금수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따님. 아니, 며느님 댁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며느리 아니다. 내 아들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그 집안의 목줄부터 끊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종수의 명령은 간결하고도 잔혹했다. 전국 대박 유통망에 지시해 오늘 새벽부터 금수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자재 납품을 무기한 중단해. 한우 전복 야채, 소금 한 톨도 그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 다음 날 새벽 5시 금수정 앞. 평소라면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을 실은 냉동 탑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당 앞은 고요하기만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와? 경자가 뒷마당으로 달려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주방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사장님 대박 유통 측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담당 대리도 지점장도 전화를 안 받아요. 방금 문자가 왔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귀사와의 거래를 영구 중단함이라고. 뭐 영구 중단 미쳤어. 오늘 정재계 사모님들 오찬 예약이 몇 명인데 당장 다른 업체 알아봐. 경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금수정이 사용하는 식자재는 일반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고급 품목들이었다. 오직 대박 유통만이 독점 공급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때 다혜가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리며 투투덜거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오늘 백화점 오픈런 가야 한단 말이야. 얘야 큰일 났다. 식재료가 안 들어와. 그 대박 유통놈들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단다. 에이, 돈 더 주면 올 거 아냐 걱정 마. 그나저나 박도윤 그 인간은 전화도 안 받아? 주방장 없어서 어떡해. 다혜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어제 제 손으로 내쫓은 남편이 금수정의 맛을 지탱하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다. 결국 오찬 시간이 다가왔고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냉동고에 남은 자투리 고기로 급하게 음식을 내놨지만 입 까다로운 VIP 고객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게 지금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라고 내온 거야.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잖아. 금수정 맛이 변했다더니 정말이네. 다시는 안 와.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고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다. 경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다. 불과 반나절 만에 의 명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종수의 기사식당 앞, 먼지를 펄펄 날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민수였다.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는 종수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금수정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현재 그쪽 주방은 마비 상태입니다. 종수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 탁탁탁. 일정한 리듬으로 무가 썰려 나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민수야 금수정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 이름이 뭐라고 했지? 황정태 씨입니다.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종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럼 그 건물부터 사들여야겠군. 시세보다 20%더 얹어줘. 오늘 안으로 계약서 가져와. 민수는 전율했다. 5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자취를 감췄던 식품업계의 호랑이 박종수가 돌아왔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아, 그리고 민수야. 종수가 무심하게 썰어낸 무 조각 하나를 씹으며 덧붙였다. 우리 도윤이 이제 대박푸드의 이름으로 최고의 한정식집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다. 금수정 바로 맞은편 건물 거기도 알아봐. 종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낡은 식당의 평범한 노인은 더 이상 없었다. 그곳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괴물이 서 있었다. 한도 초과 아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강남의 한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다혜의 목소리가 매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점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다. 옆에 서 있던 내연남 재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다. 다혜씨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나 시계 사준다고 했잖아. 잠깐만 재훈씨. 아 짜증나. 그 인간이 기어이 사고를 쳤나? 다혜는 분노로 손을 떨며 핸드폰을 켰다. 도윤이 집을 나간 지 고작 이틀째였다. 평소라면 그가 알아서 메꿔두었을 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톤이 꺼져 있다라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뿐이었다. 이 거지 같은 인간이 감히 내 카드를 막아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다혜는 재훈의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매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카드가 정지된 것은 도윤의 짓이 아니었다.
대박푸드의 전산망을 움직여 그녀의 사치스러운 자금줄을 통째로 묶어버린 종수의 첫 번째 경고였다. 같은 시각 한정식집 금수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게 고기야, 타이어야, 아줌마 이리 와봐. 한 중년 남성이 뚝배기를 식탁 위로 밀쳐버렸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경자는 당황해 달려왔다. 어머,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 금수정 명성이 자자해서 접대하러 왔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고기를 내놔. 대박 유통 한우가 아니면 장사를 하지 말든가.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대박 유통에서 공급받던 1, 플러스 등급의 한우가 끊기자 경자는 급한 대로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떼왔다. 하지만 평생 최고급만 먹어온 강남 손님들의 입맛을 속일 수는 없었다. 엄마, 나 지금 백화점에서 개망신당해야 했단 말이야. 카드 웹. 이래? 그때 다혜가 식당으로 들이닥치며 소리를 질렀다. 경자는 가뜩이나 타들어가는 속이 폭발했다. 카드고 나발이고 지금 식당 망하게 생겼어? 얘 박도윤 그놈 어디 갔니? 당장 잡아. 와, 그놈이 없으니까 간 맞출 놈도 없고 고기 들여올 방법도 없잖아. 두 모녀가 식당 한복판에서 고함을 치며 싸우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품격 있던 금수정의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밤이 깊었다. 종수의 기사식당 뒷방에서는 민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고 있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황정태 씨는 시세보다 20%나 더 준다는 제안에 눈이 뒤집혀 당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금수정이 입주한 건물은 회장님 소유입니다. 종수는 돋보기를 쓰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임대인 박종수라는 글자를 쓸어내렸다. 임대료 미납이나 계약 위반 사항은 없나. 조사 결과 금수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식자재 대금도 밀려있고 건물 관리비도 3개월째 체납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당장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종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도윤이 방으로 들어오려다 멈칫했다. 민수의 고급 정장과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된 모양이었다. 아, 아버지, 손님 계셔였어요? 오냐 도윤아, 들어오너라. 이쪽은 내 오랜 사업 파트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박도윤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다. 종수는 아들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도윤아, 너 강남 금수정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낡은 3층 건물 알지? 예전에 일식집 하던 곳. 네, 알아요. 위치는 좋은데 한 1년 넘게 비어있던. 그래, 거기 내가 임대했다. 아니, 정확히는 네가 운영할 새 식당 자리다.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아버지 그 비싼 자리를요, 저희가 무슨 돈으로? 돈 걱정은 이 아비가 한다고 했잖느냐. 너는 그저 내 실력을 보여줄 준비만 해라. 이름은 대박 한정식이다. 금수정에서 네가 만들고 싶어도 재료비 아깝다고 못 만들게 했던 그 최고의 음식들 거기서 마음껏 펼쳐봐. 종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도윤은 아버지가 단순히 기사식당 주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칼을 뽑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어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오전 금수정 입구에 내용 증명 한 통이 배달되었다. 통지서 건물주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에 건 경자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경악했다. 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게다가 체납을 이유로 이번 달 안에 비우라고? 경자는 당장 건물주 황정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엄마, 이거 봐. 맞은편 건물에 뭐가 들어온대. 다혜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맛, 대박 한정식 커밍순. 총괄 셰프 박도윤. 박도윤. 저 인간이 저기서 뭘 해? 경자와 다혜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부리다 버린 사위가 바로 코앞에서 자신들의 목을 죄러 돌아온 것이다. 종수는 멀리 트럭 운전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입안에 있던 이쑤시개를 뱉어내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겨우 한 걸음이다. 너희가 가진 가짜 금수저가 얼마나 쉽게 부러지는지 똑똑히 봐라. 강남의 한복판, 왕복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식당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한쪽은 파리가 날리는 적막함 속에 임대문이, 전단지가 붙기 시작한 금수정이었고 그 맞은편은 화려한 화환들이 인도를 가득 메운 채 오픈 준비로 분주한 대박 한정식이었다. 오전 11시 대박 한정식의 문이 열렸다. 셰프님 준비되셨습니까? 민수가 주방문을 열며 물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초라한 도윤이 없었다. 정갈하게 다려진 최고급 조리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도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식재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대박 유통에서 갓 공수해온 서리가 맺힌 전복과 마블링이 꽃처럼 핀 한우가 도마 위에 놓여 있었다. 네, 시작하죠. 오늘은 제 요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건 첫날이니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금수정의 2층 발코니. 경자와 다혜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채 맞은편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저것 봐. 저 차들. 설마 아니지? 다혜의 손가락이 떨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박 한정식 앞에 멈춰 서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인물들을 확인한 경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저 사람은 국세청장이잖아. 옆에는 H그룹 부회장이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박도윤 저놈 식당에 줄을 서는 거야. 경자가 그토록 공을 들여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정재계 거물들이 예약도 없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낡은 추리닝 대신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종수였다. 종수는 그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으면서도 가끔 맞은편 금수정 건물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이게 말이나 돼 박도윤 그 인간? 우리 집에서 남은 밥이나 먹던 놈이야. 저 식당 분명 무슨 사기라도 치는 게 분명해? 다혜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흐르는 대박 한정식의 오픈 열기에 묻혀버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경자는 참지 못하고 도로를 건너 대박 한정식으로 돌진했다. 분노로 인해 체면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비켜주인 나오라고 해 박도윤 이 사기꾼 놈아. 경자가 식당 안으로 난입하려 하자 입구를 지키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안에서 음식 만드는 놈 장모라고. 그 소란에 식사를 하던 VIP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때 종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경자 앞에 서서 차가운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부인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편하게 부르지. 이보쇼 한경자 씨. 종수의 낮은 목소리에 경자가 흠칫 놀라 멈췄다. 당신? 이 식당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식당을...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내 아들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종수가 손짓하자 민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네 금수정 건물 관리비 및 임대료 민배에 따른 즉시 퇴거 통보서요. 법원에서 집행관 오기 전에 좋게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요. 뭐라고? 경자가 서류를 빼서 들더니 바르르 떨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종수가 경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 딸이 만나는 그 유흥업소 사장? 재훈인가 하는 놈. 그놈 빚이 7억이라지. 내가 그 채권도 다 샀거든. 조만간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경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노인이 단순히 가난한 기사식당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거대한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금수정은 강제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대금을 결제하라며 식당으로 들이닥쳤고 직원들은 월급을 달라며 주방 기구들을 챙겨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어떡해.
재훈 오빠가 연락이 안 돼 내 차도 압류하겠다고 연락 왔단 말이야. 다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경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경자가 마지막 희망으로 손을 내밀었던 사채업자, 장 사장과 그의 일행이었다. 한 사장 약속한 이자가 안 들어왔네. 가게꼴 보니까 돈 나올 구멍도 없는 것 같고. 장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 우리는 시간 안 팔아. 돈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장 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혜를 훑어보았다. 이 딸내미 얼굴은 반반하네. 우리 업소에 자리 하나 비는데 거기서 까면 금방 갚겠어. 무슨 소리예요? 저리 가요. 다혜가 비명을 지르며 경자의 뒤로 숨었다. 식당 건너편 대박 한정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종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 도윤은 주방에서 손님들의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요리를 내놓고 있었다. 종수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한경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탐냈던 그 화려한 왕관이 너희의 목을 어떻게 조이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마.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금수정의 간판은 불이 꺼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식당 안은 난장판이었다. 법원에서 나온 빨간 압류 딱지가 냉장고, 식탁, 심지어 카운터 위에 금복주 장식품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떡해. 나 갈 데 없단 말이야. 다혜가 텅 빈 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이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뺏긴 지 오래였다. 경자는 구석에서 도수가 높은 소주를 병째 들이켜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해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칼만이 남았다. 박도윤, 그 지독한 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우리 집 밥 먹여줬더니. 경자의 비뚤어진 원망은 여전했다. 그때 다혜가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지워진 화장을 급하게 수정하고 남아있는 옷 중 가장 수수해 보이는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뭐 하려는 거냐? 도윤 씨 찾아갈 거야. 그래도 3년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나한테까지 이러겠어. 무릎이라도 꿇으면 마음 돌릴지 몰라. 대박 한정식의 마감 시간.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도윤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도윤 씨. 비에 젖은 듯 처량한 모습으로 서 있는 다혜였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전에 그 부드럽고 멍청할 정도로 착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도윤 씨,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랬던 거 알잖아. 나 사실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면서 울었어. 그 재훈이라는 사람도 엄마가 억지로 소개한 거야. 제발 우리 한 번만 다시 시작하면은 안 될까. 다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윤의 다리를 붙잡았다. 강남 한복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도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시켰다고. 그럼 그놈이랑 호텔 드나들던 것도 엄마가 시킨 거였나. 그건 더럽다 정말. 도윤이 다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때 식당 안에서 종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주방에서 쓰던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도윤아, 비켜라. 재수없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혜가 종수의 발치로 기어가려 하자 종수는 가차없이 양동이의 물을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촥, 악. 다혜의 비명과 함께 화려했던 원피스가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번진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처럼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식당 입구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라. 3년 전 내 아들이 비 오는 골목에서 너희에게 당했던 모욕에 비하면 이건 물장난에 불과해. 종수는 비열하게 울고 있는 다혜를 향해 침을 뱉듯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가서 내 애미한테 전해라.
내일 아침 금수정 건물 철거가 시작될 거다. 다음 날 아침 8시. 거대한 굴착기와 인부들이 금수정 앞에 집결했다. 경자는 잠옷바람으로 달려 나와 굴착기 앞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직 짐도 다 못 뺐어. 내 건물을 왜 부숴. 민수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한경자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은 이미 박종수 회장님의 소유이며 안전정밀 진단 결과 위험 등급 판정을 받아 즉시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해하시면 업무 방해로 즉시 구속입니다. 화광. 굴착기의 거대한 집게가 금수정의 상징이었던 기와지붕을 박살냈다. 15년 동안 경자가 쌓아올린 허세의 탑이 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렸다.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종수는 길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민수야, 저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짓지 마라. 예, 그럼 무엇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공원을 만들어라. 내 아들 도윤이가 3년 동안 갇혀있던 저 지옥 같은 공간을 밀어버리고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이름은 도윤의 숲으로 해라. 종수의 선포는 잔인하면서도 위대했다. 적의 근거지를 단순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다혜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내 연남 재훈이었다. 다혜야, 나 사실 외국으로 떠나. 내 명의로 빌린 사채 5억 미안하게 됐다. 잘 지내라. 다혜는 길가에 멈춰서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돈명의 남편,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정지된 카드 조각뿐이었다. 멀리서 금수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건너갈 수 없는 피안의 세계가 되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느 변두리의 비좁은 반지하 단칸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과 자동차 바퀴뿐이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화장실에 쥐가 나온단 말이야. 다혜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에센스를 바르던 피부는 이제 푸석푸석해졌고 눈 밑은 퀭하게 패어 있었다. 경자는 구석에서 눅눅해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반쯤 식은 컵라면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팔던 금수정의 주인 한경자가 이제는 1,500원짜리 밀가루 면조차 아까워 국물까지 들이켜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조용히 해, 누구는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 경자가 이불을 걷어치우며 소리를 질렀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 박도윤, 그 인간한테 좀만 잘해줬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왜 애를 패고 난리였냐고. 다혜의 원망 섞인 말에 경자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인연이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너야말로 그 양아치 놈이랑 바람 피우다. 빚이나 지고 내 명의로 된 사채가 얼마인지나 알아. 찰싹 경자의 손이 다혜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좁은 방 안에 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다혜는 한 손으로 뺨을 감싸 쥔 채 경자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있던 컵라면 사발을 그대로 경자를 향해 던져버렸다. 퍽! 악, 뜨거워. 식어버린 빨간 국물이 경자의 낡은 티셔츠와 얼굴에 튀었다. 두 모녀는 아수라장이 된 방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뒹굴었다. 한때 강남의 우아함을 연기하던 자들이 이제는 흙탕물 속의 미꾸라지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박 한정식의 주방은 성스러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도윤은 하얀 장갑을 끼고 갓 수확한 송이버섯의 흙을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종수가 조용히 서서 아들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도윤아, 오늘 미슐랭 가이드에서 암행 평가단이 온다는 소문이 있다. 종수의 말에 도윤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가단을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할 뿐이죠.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됐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대견하구나.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였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당당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때 민수가 급히 주방으로 들어와 종수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회장님 사채업자들이 그 두 사람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상황이 아주 처참합니다. 종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면 내가 직접 마지막 초대장을 보낼 거다. 다시 반지하 방. 거칠게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과 장 사장이 들이닥쳤다. 이런 강남 사모님들이 여기서 뭐 하시나 냄새가 아주 고약하네. 장 사장은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와 다혜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돈 안 갚으면 내 몸뚱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했지. 오늘 밤부터 우리 업소로 출근해라. 한 사장 당신은 주방 보조라도 하든가. 아, 옛날 실력 발휘해서 남은 잔반이나 처리하면 되겠네. 제발요. 장 사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경자가 장 사장의 구두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장 사장은 가차없이 그녀를 걷어찼다. 시간은 끝났어. 너희 건물주가 누군지 알지? 박종수 회장님 말이야. 그분이 너희 빚 채권까지 싹 다 사들이셨더라고. 조만간 너희 모녀를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다니 기대해. 박종수 그 영감탱이가 우리 빚을? 경자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노인이 단순히 건물을 뺏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신체 포기 각서와도 같은 채권까지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르르 떨렸다. 장 사장이 다혜를 끌고 나가려던 순간 다혜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쳤다. 도윤 씨한테 연락해. 그 인간은 착하니까. 나 살려줄 거야 엄마 빨리. 일주일 뒤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던 경자와 다혜에게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초대장 대박푸드 그룹, 신년 만찬회 장소 대박, 한정식 대연회장 참석 대상, 전 금수정 대표 한경자 한지수. 그것은 구원의 손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초대하는 저승사자의 부름일까.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꽉 쥐었다. 다혜야, 박도윤이가 우리를 부르는 거야. 분명히 다시 합치자고 하려는 걸 거야. 그럼 그렇지. 그놈이 우리 없으면 어떻게 버티겠어? 경자는 나락의 끝에서도 여전히 헛된 희망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있었다. 종수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화면을 통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야, 저들이 가장 화려하게 입고 오게 해라. 엄게해라.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될 테니까. 종수의 낮은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반지하 방에 깨진 거울 앞.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진한 붉은색 립스틱을 덧칠했다. 며칠 전 딸과 몸싸움을 하며 생긴 얼굴에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겹겹이 펴 발랐지만 푸석푸석한 피부 위로 화장은 자꾸만 겉돌았다. 다혜야, 옷 다 입었니? 서둘러라.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다혜는 구석에서 예전 금수정 시절 입었던 압류 딱지를 피해 숨겨두었던 명품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다. 옷은 화려했지만 너무 말라버린 탓에 어깨선이 흉하게 흘러내렸다. 엄마 정말 도윤 씨가 우리를 부른 거 맞지? 가서 뭐라고 하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까 빌긴 뭘 빌어. 그놈 성격에 우리 없으면은 식당 운영 제대로 하겠니? 분명히 다시 들어와서 살림 맡아달라고 할 거다. 기를 죽이지 마라. 우리는 당당하게 금수정 안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경자는 나락 끝에서도 버리지 못한 허세를 쥐어짜며 문을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대박푸드그룹 신년 만찬회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그들을 맞이했다. 연회장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샹들리에 조명 아래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정재계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경자와 다혜가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복장 덕분이라 착각하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차가운 것이었다. 어머, 저 여자들 아냐?
금수저 망하게 하고 사위 구박했다던. 세상에 얼굴 두꺼운 것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경자는 못 들은 척 연단 쪽으로 향했다. 그때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올라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도윤이었다. 주방장의 조리복이 아닌 한 그룹의 후계자다운 기품이 넘쳐 흘렀다. 도윤 씨 다혜가 반가움에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거 놔? 나 이 사람 아내야. 아니, 이제 다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다혜의 비명에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때 도윤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종수가 나타났다. 종수는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경자와 다혜를 향해 꽂혔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박푸드 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종수가 손짓하자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게 내 수준이야. 처먹어 밥값 못하는 짐승은 남은 찌꺼기나 먹는 거야. 영상 속에는 경자가 도윤의 머리 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다혜가 재훈과 호텔 복도를 다정하게 걷는 CCTV 화면과 도윤을 향해 무능한 인간이라며 비웃는 녹취 파일이 차례로 흘러나왔다. 아, 아니야. 저건 오해야. 경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하객들의 야유는 이미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저런 인간 말종들이 다 있나. 어떻게 사위한테 저럴 수가 있어. 짐승보다 못하네. 종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경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비스듬히 기울였다. 쪼르르 차가운 와인이 경자의 화려한 머리 위로 흘러내렸다. 아, 이게 무슨? 기억나나 내 아들이 너희 식당 뒷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당했던 그 수치. 이건 그에 비하면 최고급 대우지. 종수의 눈빛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를 받으러 온 줄 알았겠지. 하지만 틀렸다. 오늘은 너희의 사회적 처형의 날이다. 다혜는 도윤의 구두 앞까지 기어가 옷자락을 붙잡았다. 도윤 씨,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도윤은 다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털어냈다. 다혜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능력 없으면 나가서 죽으라고. 이제 그 말을 돌려줄게. 당신들이 가진 가식적인 껍데기는 오늘부로 끝이야.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민수가 서류를 내보이며 말했다. 한경자 씨 그리고 한지수 씨. 금수정 운영 당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횡령 그리고 가중 처벌이 가능한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경자와 다혜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금수정 사장이야. 박종수. 이 영감탱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경자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의 힘에 의해 연 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다혜는 엉엉 울며 도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화려한 만찬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종수는 하객들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축배를 들 시간입니다. 종수는 도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연 회장 밖 차가운 호송차 안. 경자는 창문에 이마를 박으며 통곡했다. 다혜는 옆에서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감옥 가야 해? 나 무서워, 엄마. 그들의 화려했던 꿈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항이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경자는 죄수복 소매로 삐져나온 거친 손을 비비며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구스 이불을 덮고 자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것은 낡은 담요 한 장과 플라스틱 식판뿐이었다. 어이, 금수정 사장님. 멍하니 있지 말고
화장실 청소나 마저 해 방장이라 불리는 덩치 큰 여자의 호통에 경자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다. 평생 사위 도윤에게 밥값도 못하는 짐승이라며 시켰던 일들을 이제 그녀가 감방 동기들의 눈치를 보며 수행하고 있었다. 병이 구석을 닦던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인과응보. 도윤이 겪었을 수치와 고통이 이제야 자신의 살갗에 닿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간 미결수 구치소의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다혜와 경자가 마주 앉았다. 다혜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드러난 기미와 퀭한 눈은 그녀가 누렸던 화려한 과거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보여주었다. 엄마, 나 진짜 여기서 못 버티겠어. 밥도 맛없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비웃어. 도윤 씨한테 연락 좀 해봐. 어떻게든 합의 좀 해달라고 빌어보란 말이야. 다혜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경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연락이 되겠니? 그 집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 대박 푸드그룹 회장이라니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아니라 사자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격이었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도윤 씨 무시하고 나한테 재훈 오빠 소개하지만 않았어도 그 사기꾼 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단 말이야. 다혜의 원망이 면회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경자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년아, 네가 좋아서 호텔 드나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탓이야. 너도 똑같이 즐겼잖아. 두 모녀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한때는 돈이라는 이름 아래 끈끈해 보였던 모녀 관계였지만 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추악한 본성만이 남았다. 그 시각 대박 푸드그룹 본사 상무실.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상무 박도윤이라는 명패가 빛나고 있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 대신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상무님 이번 분기 식자재 유통 라인 점검 보고서입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도윤은 이제 능숙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지시를 내렸다. 주방 바닥부터 다져온 그의 현장 경험은 사업 경영에서도 빛을 발했다. 민수 형? 아니 민수 실장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도윤의 질문에 민수가 빙긋 웃으며 답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닥을 아는 사람만이 꼭대기를 지킬 수 있다고요? 상무님은 이미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종수가 들어왔다. 그는 아들의 당당해진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아, 일이 좀 손에 익느냐, 내 아버지. 가르쳐주신 덕분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종수는 아들의 책상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잊어라. 그 모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어떻겠느냐? 종수는 민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수가 태블릿 PC를 켜 한 여성의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이름은 지안이지안. 대박푸드 법무팀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건실한 집안의 딸입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곧고 아버님께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결혼이라는 말에 아직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하지만 종수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부담 갖지 마라. 다만 네가 상처 입었을 때 네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지켜보라는 뜻이다. 다혜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사람 말이다. 며칠 뒤 도윤은 종수가 주선한 자리에서 지안을 만났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한 차림의 지안은 도윤을 보며 밝게 웃었다. 박 상무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사식당에서 직접 서빙까지 하셨다면서요. 정말 멋지세요. 그녀의 말에는 가식이나 계산이 없었다. 도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다혜와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 증명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지안 앞에서는 자신의 과거조차 부끄럽지 않았다. 한편 구치소의 경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한경자 씨, 당신의 남은 은닉 자산과 친인척 명의로 돌려둔 부동산까지 모두 박종수 회장 측에서 찾아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경자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도망갈 구멍조차 완벽하게 차단당했다. 종수는 그녀들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평생 가난이라는 형벌 속에 살도록 그물을 촘촘히 짜두었던 것이다. 철창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조차 경자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 형사부. 법정 안은 무거운 정적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정갈한 수트를 입은 종수와 도윤,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키는 지안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경자와 다혜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불과 몇 달 전 강남을 호령하던 화려한 사모님과 공주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자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바닥만 보았고 다혜는 방청석의 도윤을 발견하자마자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피고인 한경자 한지수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피해자 박도윤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억 원대의 사채를 빌리고 이를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검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경자의 변호인이 다급히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당시 경영난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며 피해자와는 가족관계였기에 고의적인 착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 한경자는 평생 외식업에 종사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하여 거짓말하지 마 정적을 깨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다혜였다. 그녀는 갑자기 옆에 앉은 경자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재판장님,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도윤 씨 사랑했어요. 엄마가 돈 벌어오라고 도윤 씨 명의로 서류 사인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기 위해 친어머니마저 팔아넘기는 다혜의 모습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경자는 배신감에 휩싸여 다혜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이년아, 네가 먼저 재훈인가 하는 놈이랑 놀아나느라 돈 필요하다고 징징거렸잖아. 어디서 엄마 탓을 해.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재판장이 법봉을 3차례 강하게 두드렸다. 그때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지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안이 법정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도윤의 아버지가 예전에 운영하던 식당 근처의 아주 오래된 복원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경자는 종수의 식당에 몰래 들어가 식재료에 오물을 섞고 있었다. 피고인 한경자는 20년 전 경쟁업소였던 피해자 부친의 식당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폐업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즉, 이들의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친 악의적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왜 평생을 기사식당 주인으로 숨어 지내야 했는지, 그 원인이 바로 눈앞의 경자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한지수가 내연남과 공모하여 피해자 박도윤 씨의 이름으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려 했던 정학금도 포착되었습니다. 여기 그 상담 녹취록이 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히 괴롭힌 것을 넘어 남편의 목숨까지 담보로 돈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에 재판장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졌다. 마지막 발언의 기회가 도윤에게 주어졌다. 도윤은 천천히 피고인석으로 다가갔다. 다혜는 희망 섞인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도윤 씨, 나 좀 살려줘. 하지만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한경자 씨, 그리고 한지수 씨. 당신들은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계산했고 타인의 고통 위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머리 위에 쏟았던 그 오물보다 더 더러운 건 당신들의 양심입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재판장님, 저는 이들을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어 다시는 이 땅의 진심을 짓밟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한경자 징역 12년, 피고인 한지수 징역 8년에 처처한다. 안대 재판장님 도윤씨 박도윤 다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경자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화려함은커녕 비루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낙인만이 선명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도윤아, 이제 정말 끝났다.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한씨. 도윤은 지한을 바라보았다. 지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도윤씨, 이제 상처는 그만 보고 앞만 봐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종수는 멀리 보이는 구치소 호송차를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욕심이 잉태한 자리는 지옥이 되고 진심이 머문 자리는 숲이 되는 법이지. 강남 한복판 무너진 금수정 자리에는 이미 나무들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제 누군가를 짓밟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이 쉬어가는 도윤의 숲이 될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다. 교도소의 아침은 거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차가운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축복이 아니라 죄수들에게는 또 하루의 형벌을 알리는 잔인한 신호였다. 경자는 쑤시는 허리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때 강남 한정식의 데모라 불리며 최고급 안마 의자에 몸을 맡기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눅눅한 매트리스와 차가운 복도 청소였다. 어이 천이 베고 범 멍하니 있지 말고 걸레 안 빨아. 교도소 내 방장이라 불리는 육중한 체구의 여자가 경자의 어깨를 툭 쳤다. 경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 예, 바로 하겠습니다. 경자는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았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가락 끝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지난주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방장에게 밥그릇으로 머리를 맞았던 상처가 여전히 아려왔기 때문이었다. 운동 시간, 운동장 한 구석에서 경자는 다혜와 마주쳤다. 같은 교도소 내 다른 사동에 수감된 두 모녀는 면회 시간 외에는 이 짧은 운동 시간만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위로는 없었다. 엄마, 나 좀 어떻게 해봐. 나 어제 영치금 다 뺏겼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만 보면 금수정 공주님 왔냐고 비웃으면서 시비 걸어. 다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고운 손은 이미 튼 살과 굳은 살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경자는 딸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너만 힘들어.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병이 낫고 뺨 맞으면서 살아. 네가 그 유흥업소 양아치랑 눈 맞아서 돈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됐어. 또 내 탓이야. 엄마가 도윤 씨 명의로 사채에 쓰자고 서류 가져왔잖아.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모녀는 수많은 죄수가 보는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인연이 어디서 엄마한테 엄마는 무슨 당신 때문에 내 청춘이 여기서 썩는다고 결국 교도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바닥에 넘어진 채 끌려가는 다혜의 눈에는 도끼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모녀인 척 연기하던 두 사람의 최후는 이토록 추악한 분열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박 푸드그룹 본사 사옥. 도윤은 세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이사회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글로벌 K-푸드 프로젝트라는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심을 담은 정성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도윤의 숲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환원될 것입니다. 이사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주방 구석에서 구박받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기업의 가치를 세우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안이 도윤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상무님, 아니 도윤 씨? 오늘 회의 멋졌어요. 이건 제가 직접 싸온 점심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도윤은 지안이 내민 소박한 김밥과 따뜻한 차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안 씨,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남은 밥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준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도윤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픈 과거는 새벽 안개처럼 날려버려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도심을 바라보며 식사를 나눴다. 지안의 따뜻한 시선은 도윤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흉터까지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다혜가 면회를 간곡히 요청했다는 보고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완벽한 매듭을 짓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다. 유리벽 너머로 나타난 다혜는 도윤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도윤 씨, 나 좀 살려줘.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당신 사실 나 아직 사랑하잖아. 그치? 아버님한테 말해서 형집행정지라도 받게 해줘. 나 나가면 정말 당신 발 닦아주면서 살게 해. 다혜는 가식적인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에는 동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혜 씨,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당신을 완벽히 지우기 위해서야. 도윤 씨 어떻게 나한테 이래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3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었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추위와 배고픔, 그게 바로 당신이 내게 주었던 일상이었지. 이제 그 죗값을 온전히 치르길 바라. 도윤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박도윤, 이 나쁜 놈아, 너 혼자 잘 살 것 같아. 내보내줘. 내보내달라고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는 다혜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문 밖에는 종수가 낡은 일 톤트럭 대신 깨끗한 검은색 세단 옆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아, 속이 시원하냐?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제 인생의 새벽이 오는 기분이에요, 아버지. 종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이제 새벽이 지나면 눈부신 해가 뜰 거다. 가자, 우리 집으로. 두 부자를 태운 차가 교도소를 뒤로하고 밝은 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 금수정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교도소 세탁 공장의 증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뜨겁고 습한 공기 사이로 경자는 땀범벅이 된 채 산더미처럼 쌓인 수건들을 개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박도윤, 네가 감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 내 딸을 저 지옥 같은 미결수동에 쳐넣어두고 너 혼자 행복하겠다고. 도윤과 지안의 결혼 기사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경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 교도관 한 명을 매수하기 위해 삼켰다가 배설하기를 반복하며 지켜온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면회실 유리벽 너머 과거 금수정에 식자재를 납품하며 뒷돈을 주고받았던 비리업자이자 사채업자인 장 사장이 앉아 있었다. 장 사장 내 말 똑똑히 들어. 이번에 대박 푸드 후계자 놈이 결혼한대. 그 식장에 가서 깽판을 치든 신부 집안의 도윤인 놈 과거를 폭로하든 어떻게든 막아. 성공만 하면 내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 위치 알려줄게. 경자의 눈은 광기에 번들거리고 있었다. 장 사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쇼, 사모님. 내가 또 그런 전문 아닙니까? 박도윤 그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랑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경자는 호송차로 돌아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믿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 한복점. 도윤과 지아는
은은한 진주색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도윤 씨 정말 잘 어울려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지안이 도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속삭였다. 도윤은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예전 다혜와 결혼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안도감과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매장 밖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야, 박도윤, 네가 회장 아들이면 다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 어디서 장가를 가. 장 사장이 덩치 큰 사내들을 대동하고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고 지아는 당황해 도윤의 뒤로 몸을 숨겼다. 장 사장, 네가 여기 왜 있어? 도윤의 미간이 떨렸다. 장 사장은 미리 준비한 가짜 차용증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이놈 봐라, 금수정 주방장 시절에 나한테 도박 빚으로 5억 빌려놓고 입 싹 닦았지. 신부님 이놈 사기꾼이에요. 조심하라고 매장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안의 부모님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매장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철수 여전하구나. 사람 보는 눈 없는 건. 종수였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곁에는 차가운 표정의 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회장님, 아니 이건 정당한 채권 행사입니다. 장 사장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종수는 장 사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채권 네가 경자한테 반지 하나 받고 움직인 거 모를 줄 알았나? 민수야 보여줘라. 민수가 태블릿 PC를 켜 장 사장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장 사장이 최근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한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 사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경자가 마지막 발악을 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내 놈이 오늘 여기 나타난 덕분에 경찰에 넘길 증거가 완벽해졌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종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장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장 사장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다. 종수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차용증을 구두로 짓밟으며 지안의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른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찌꺼기들이 마지막까지 제 아들을 괴롭히는군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모든 도끼를 제가 다 치웠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종수의 손을 맞잡았다. 회장님 도윤군을 믿습니다. 이런 시련을 견뎌온 청년이라면 내 딸을 평생 지켜줄 수 있겠지요. 도윤은 아버지 종수를 바라보았다. 종수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교도소 독방. 경자는 장 사장의 성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교도관이었다. 1205 번 한경자. 외부인 매수 및 범죄 모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징역 5년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니 준비해. 그럴 리 없어. 장 사장이 그럴 리가. 경자는 미친 듯이 창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때 교도소 스피커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박푸드그룹 후계자 박도윤 상무. 오늘 성대한 결혼식 올려. 축의금 전액 기부로 화제. 뉴스 화면 속 도윤은 지안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서 종수는 당당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 돼 입돼. 이럴 수 없어. 내 식당 내 금수정 경자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과 복수심은 이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이 되어 흩어졌다. 옆방에 수감된 다혜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엄마,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두 모녀는 서로를 저주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 한때 욕망과 가식의 상징이었던 금수정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대신 푸른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 입구에 세워진 천연석에는 정갈한 글씨로 진심의 숲이라 새겨져 있었다. 오늘은 대박푸드그룹의
새로운 회장 취임식과 더불어 이 공원의 완공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도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푸른 숲 한가운데서 소박한 야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신랑 박도윤 신부 이지안. 두 사람은 이제 고통의 시간을 지나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례사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예전에 그는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 몸을 웅크렸던 작은 프리피였지만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거목이 되어 있었다. 종수는 하객들 뒷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싼 양복은 다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면바지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여보, 보고 있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짝을 만났어.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내 숙제는 다 끝난 것 같네. 그때 저 멀리 공원, 울타리 너머로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떼국물이 흐르는 낡은 옷을 입은 여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갈 곳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는 다혜였다. 그녀는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인 도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남자가 이제는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 거물로 서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일주일 뒤 새벽 4시. 강남의 번화가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변두리의 춘식내 기사식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종수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회장직을 도윤에게 물려주고 다시 이 작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수천억의 자산가임에도 그에게 가장 편안한 옷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였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기사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시간이었다. 드르륵 식당 문이 열렸다. 종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게. 밥은 좀 이따 되니까 물부터 마시고. 아버지, 저 왔어요. 종수가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도윤이 서 있었다. 도윤은 말없이 앞치마를 집어들고 아버지 곁에 서서 물을 썰기 시작했다. 너 이 녀석 회장이 된 놈이 새벽부터 여긴 왜 와? 지안이랑 신혼여행이나 더 즐기지 않고. 회장이기 전에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자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도윤의 칼질은 예전보다 훨씬 경쾌하고 단단했다. 종수는 아들의 손을 슬쩍 확인했다. 금수정에서 입었던 화상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었다. 한참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아주 낯치근하지만 뜻밖의 손님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그는 바로 금수정 건물의 전주인인 황정태였다. 그는 종수에게 건물을 팔고 사업 부진에서 벗어나 작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님, 아니 사장님,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제 건물을 사주신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기회를 얻었거든요. 황정태는 종수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종수는 투박한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겠소. 그저 진심이면 된 거지.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5,000원짜리 백반을 먹으러 오는 택시기사님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도윤은 능숙하게 밥을 푸고 국을 담았다. 사람들은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가 담아주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식당 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햇살이 춘식내 기사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을 환하게 비추었다. 강남의 진심의 숲에서는 나무들이 자라고
이 작은 식당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있었다. 종수는 담배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빌딩 숲은 차갑게 반짝였지만 종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식당 안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껍데기는 화려해도 결국 썩기 마련이지. 하지만 진심으로 심은 나무는 천년을 가는 법이야. 바람이 불어와 종수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스쳤다. 모든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증오가 아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종수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위대함이었다.